안녕하세요. 모드연의 이찬우입니다. 오늘은 이번 동영상에서는 RNN의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럴넷이라고 하는 그런 CNN이나 DNN 이런 일반적인 뉴럴넷과 RNN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로스 펑션을 구하게 되면 그 각각 레이어에서의 각각 독립적인 로스 펑션이 나오게 되는데 RNN에서는 그 로스 펑션이 그 상태 이후에 로스 펑션을 모두 합친 그 형태 그 로스 펑션이 해당 그 레이어에서의 로스 펑션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 그림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NN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로스 펑션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뭔가 백프로파게이션 형태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렇게 스테이트 노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입력이 들어갑니다. 다 다른 뉴럴넷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이게 뭔가 리커시브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요 파라미터들을 다 공유를 하거든요.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다 같은 값이란 얘기예요. 일단은 입력 이렇게 있고 각각 시점에서의 여기는 이제 제어 시스템에서 말하는 여기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파라미터인데요. 이거를 제어하시는 분들은 다이나믹 모델 같은 데서 보면 중에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걸 이제 선형적으로 모델링 한다. 그럼 보통 속도 모델과 이제 그 거리 모델, 거리 변화의 모델 이런 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가속도 요거를 입력으로 주거든요. 일종의 명령 입력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명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력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도 어떤 이런 팩터 같은 게 하나가 붙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구성이 이제 어떤 기본적인 요런 RNN 네트워크에서 아웃풋 레이어가 되겠죠. 요게 요런 식으로 요 형태가 쫙 펼친 모양으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리커시브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로스 펑션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 여기 일반적인 뉴럴넷에서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라고 하면 입력 있고 히든 레이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중간에 웨이트가 있겠죠. 각각이 여기서 로스 펑션이 있으면 여기도 로스 펑션이 따로 있고 여기도 로스 펑션이 있고 입력은 따로 없고요. 이런 로스 펑션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기 리커런트 뉴럴넷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 펑션이 아웃풋에서는 자기 로스 펑션이 맞는데 여기서의 로스 펑션은 요것과 요거의 합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앞에 어쨌든 스테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뭔가 상태를 변화를 시키면 이후에 있는 상태까지 모두 변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독립적이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웨이트도 내가 입력 해당 한 t 하는 시점에서 내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면 이후에도 그 업데이트 시킨 파라미터 갖다가 그 웨이트를 쓰기 때문에 분명히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각각의 로스 펑션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뒤에 있는 문제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해당 레이어의 로스 펑션이라고 하면 시그마로 표시를 해야 모든 로스 펑션의 합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단 기본적인 식을 좀 적어보면요. 일단 로스 펑션의 특징은 속성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걸 이제 수식으로 풀어보면 총 큰 덩어리가 3개가 있습니다. A라는 기본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 상태 방정식이 있고요. 여기는 아웃풋이 있어요. 이 A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있는 거 곱 더하기 이 서메이션 하는 곳이에요. 어떤 바이어스가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바이어스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바이어스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게 앞에 있는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스테이트에 웨이트가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웨이트에 스테이트 앞에 거 곱해져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메이션에서 입력과 입력 컨트롤 파라미터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게 돼요. 이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작 여기 있는 이 노드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떠한 여기도 어떠한 C라는 바이어스 파라미터 들어가고요. 그냥 V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ST 해가지고 C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미분에 사용될 공식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냥 요 수식을 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걸 풀어볼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해가지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다는 거는 로스 펑션에서 그 로스 펑션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 있는데 뭐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 이거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내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총 3개예요. 이렇게. 네. 바이어스 이것도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겠죠? anyway. 자기가 파라미터 업데이트 시키고 싶은 거를 골라서 그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로스 펑션을 아웃풋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아웃풋은 요 모델의 결과값이고 어떠한 실제 데이터의 출력값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의 차이나 그거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갖다가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로스 펑션은 아웃풋에 대한 함수니까 로스 펑션을 미분한다는 거는 일단 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함수는 S에 대해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은 가능하겠지만 그 식을 모른다 하면 미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미분을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수식을 풀 수가 있으면 이거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여기에 대한 그 웨이트 썸이니까 그러니까 웨이트 썸이라기보다는 요거 곱해주고 더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방정식이니까 그냥 다항식 미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얘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볼 거예요.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로스 펑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레이어에서의 로스 펑션은 그 뒤에 있는 레이어 로스 펑션들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로스 펑션이 있으면 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이 5예요. 그러면 L5가 있을 것이고 L6이 있을 것이고 L7의 시점이 있을 거예요. 쭉쭉 가다가 마지막 대문자 T를 마지막 시간, 최종 시점에서의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가 L5에 대한 그 총 로스 펑션을 알고 싶다. 5 시점에 대한 로스 펑션을 알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이게 뭐 5에 대한 로스 펑션이겠죠. 요거랑 좀 다른 게 이건 각각 레이어에서 나오는 로스 펑션. 네. 스몰 l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L5에서 요 시점에서 로스 펑션을 알고 싶으면 각각 구한 로스 펑션을 전부 다 합쳐줘야 돼요. 이게 일반 유료액과 좀 다른 점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요거를 또 조금 세련되게 정리를 하면 시그마를 쓸 수가 있죠. t에 대해서 모두 더해요. t를. 네,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조금씩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풋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아웃풋은 그냥 단순해요. 어차피 L이 아웃풋에 대한 함수니까 그냥 미분해 주시면 돼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L이 서메이션이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런 이제 각각의 로스 펑션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얘를 그 시점에서의 로스 펑션으로 미분을 할 테니까요. 얘를 좀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어쨌든 그 5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나요? 플러스 2 해가지고 총합을 구하고 여기다가 LT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해주고요. 그 LT를 다시 OT로 이렇게 미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우선 LT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내가 미분을 한 거니까 다른 시점에 대해서는 얘하고는 좀 상관없는 독립된 그런 상수예요. 얘 어차피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날아갈 거고 얘만 1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LT만 남아요. 네, 요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분 값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만약에 이 로스 펑션이 다른 게 아니라 LT가 다른 게 아니라 2분의 1 y 여기서는 5니까 5-5 데이터의 제곱 이런 형태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5 로그 5라든가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나 아니면 이런 제곱 형태, 스퀘어 형태의 이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고 요거를 미분할 수 있는 식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는 식이라고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재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건 알고 있는 식이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OT에 대해서 미분을 해봤으니까 이제 ST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봐야죠. 그러면 S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ST 이렇게 되죠. 그 전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로스 펑션 자체가 모든 시점에서의 로스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선 여기서의 L은 여기에 있는 모든 로스의 합이 요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하면 요렇게 한번 미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미분해주고 또 요 미분 또 요 미분 전부 다 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하는 요 총 로스의 합이 나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에 있는 로스를 구하려면 이렇게 미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분을 해주려면 얘가 필요하죠. 결국 얘로 미분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거 얘로 미분한 걸 필요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얘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다시 쓰면 ST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다가 T 플러스 1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줘야 되고 T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끝까지 S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해줘야지만 그 전체 로스에 대한 전체 로스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전체 로스가 곧 그 시점의 로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하기엔 너무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군데마다 전부 다 이게 또 항이 다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개씩 묶어가지고 아는 값 구하고 또 아는 값 구하고 또 알게 되면 또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네, 요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ST로 미분하지만 LT, ST 요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ST가 최종 시점 바로 앞에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요거 알 수 있고 그거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앞에 있는 시점에서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러니까 얘 구할 수 있겠죠. 얘 아니까. 얘 구할 수 있고 얘 알면 그 앞에 그거 구할 수 있고 또 걔 알면 앞에 그거 구할 수 있고 해가지고 쭉 오다 보면 모든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RNN의 백프로파게이션은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차이점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뉴럴넷과 RNN에서의 그 백프로파게이션, 이 원리. 네.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시점에서의 t를 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씩 묶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t를 구하기 위해서 요 다음 시점까지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건 일단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어차피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얘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요걸 하나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요거를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아는 식이 있죠. O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O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줘요. 그리고 그 OT를 다시 ST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일단 그대로 쓸게요. 조금 식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체크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OT를 ST로 미분하면 뭘까요? OT를 그래서 한번 보시면 OT를 ST로 미분하게 되면 얘 없어지고 얘만 남게 되겠죠. 얘 V입니다. 이렇게 V를 적어주시면 돼요.
아는 식이라 했지만 저는 여기서부터는 L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미분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L t 플러스 1이잖아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아까 방금은 여기서 바로 로스 펑션에서 s를 미분해서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요게 요 펑션 안에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요거에 대한 함수예요. 그게 또 요게 요거에 대한 함수고, 이러니까 한 번 더 그 합성이 된 형태로 나와줘야겠죠. 그럼 일단 얘를 얘로 미분해주고, 얘를 얘로 미분해주고, 또 얘를 얘로 미분해줘야 돼요. 그걸 수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얘를 일단 아웃풋으로 미분을 해주죠.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여기다가 아웃풋을 또 그 스테이트로, 아웃풋이죠. 이거를 그 스테이트에 이렇게 미분해주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이거니까 st를 이렇게 미분해주는 겁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식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식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요거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풀지만 우리는 이 식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상태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대신에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다음 상태에서의 요걸 알면 우리는 이걸 구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우리가 결국 구할 게 이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합쳐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다시 쓸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st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추가해주고 이런 식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한 지금 시점에서의 로스 있잖아요. 이걸 결국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었으니까 얘도 이 시점에서 그 로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로스랑 서로 업데이트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뉴럴 넷에서 델타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 레이어에 있는 그 로스를 알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이전 레이어, 지금 현재 상태의 레이어의 델타에다가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맨 마지막 노드라면 모든 값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할 거니까 모든 값을 알게 되니까 이전 레이어,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게 되고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상태가 이제 그 이전 레이어의 다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거를 델타로 할게요. 해당 레이어의 로스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레이어의 로스, 여기를 델타 t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t 플러스 1도 되지만 뭐 여기 델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네, 다음 레이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저 정리를 해보면 델타는 로스에 v 더하고요, v 곱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에 우리가 이제 미분할 이런 거, 네, 이런 텀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걸 미분해봐야죠. 네, 요거는 이제 이 S라는 게 잘 보시면
이게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예요.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st는 하이퍼블릭 탄젠트 at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냥 문제가 요거를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네, 그냥 미분을 합니다. 이게 어차피 s에 대한 펑션이거든요. 조금 더 길게 써보면 at가 뭐냐 저 옆에 있는 것 써볼게요. 바이어스 더해주고요. st-1에 uxt 였어요. 얘도 결국 이전 상태의 그 상태를 입력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식을, 그러니까 여기 t 플러스 1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t 플러스 1이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럼 여기가 t가 될 거고요. t 플러스 1이 될 거고 t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다시 써보면 대입을 시켜주면 이거 그냥 어차피 요거 들어간 식인데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쓴 거거든요. st가 되겠죠.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 쉽죠.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요거 미분한 걸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곱하면 됩니다. 요거를 미분을 해보면, 요걸 계산을 해보면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미분하면 이쪽 공식이 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공식으로 알고 있을게요.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x를 미분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블릭 탄젠트 자체가 s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다 전개를 시켜주면 w가 앞에 나오고요, 웨이트가 앞에 나오고 1 마이너스 s 제곱이 이렇게 붙게 돼요. 따라오셨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단순하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거 먼저 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여기 거, ST에 대해서 미분해준 거. 그게 다 이제, 다른 거 다 없어지고, 웨이트만 남으니까, 웨이트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네. 요걸 갖다가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플러스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는 t 플러스 1이에요. 다음 상태입니다. 네. 정리하면, 어쨌든 이 델타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델타를 가지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도 같이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델타라는 게 결국에는 st로 미분을 한 것 같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어차피 st가 요거 미분돼 있는 거고, 요 안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조금 더 요 밑에 항에 이렇게 넣어서 요거 구하고, 또 요거 구하고, 이것도 구할 수가 있고요. 뭐든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미분만 하시면 돼요. 그냥 가장 중요한 틀은 이제 여기서 델타 업데이트 하는 거. 델타는 이게 아니죠. 델타는
그 해당 레이어에서의 델타는 이거 로스 펑션 미분한 거에다가요. 그다음에 v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델타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주는데 이때 스테이트 제곱을 해줘라. 이런 식이 유도가 됩니다. 네, 이게 어차피 뭐 W도 들어가 있고 V도 들어가 있고 C도 들어가니까 요걸 알고 있으면 요것도 쉽게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RNN 백프로파게이션을 유도해 봤고요.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이해한다고 좀 애먹었는데, 일단은 좀, 그러니까 뭔가 빈 종이를 깔아놓고 이 그림부터 제가 이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듯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서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이렇게 유도를 해보셔도 되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남더라고요. 연습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많이 막히는데 막힐 때마다 동영상이나 이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고, 더 이제 좀 애매하게 넘어간 거 이런 거는 또 뭐 질문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공유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토의를 해가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다음 동영상에서는 아마 RNN을 실제로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마 찍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